자, 교재 322쪽에 8번의 주택 공급 등에 보세요. 자, 1번의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 자,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종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해라 이 뜻이고, 2번 주택 공급 특례는 5, 6월달 이해해 보시고, 3번에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번에 봅시다. 자, 줄칩니다.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를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하여하며까지 줄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일정 분량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지었죠. 그걸 자 국가에다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토주택공사에 인수를 해가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예산, 관리 인력 부족 등 부대기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울 때는 국토교통장관에게 토주택공사 등을 인수하라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대주택은 자 인수가격이 있겠죠.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 중 자 줄칩니다. 건축비에 부속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 건축비에다가 그 부속토지 가격이 있죠. 더한 금액을 하라 이 뜻이죠. 자, 그리고 부속토지 가격은 자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날 기준한 감정평가법인 둘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경우 건축비 부속토지 가격을 자 가산한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 가격이다 이 말이죠. 부속토지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인수하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자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자 저게 이제 절차에 5번에 착공 공사 완료하면 중원인가 고시받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1번에 시장군수 등의 중원인가 줄칩니다.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밑에 줄 시장군수의 중공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주택공사 등의 자체적 중공인가 처리는 안 보셔도 되고, 그 밑에 내려가면 3번에 중공인가 절차라다가 있죠. 1번에 봅시다. 중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중공검사를 실시한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양갈로 이번에 중공인가 공사하려고 시, 자 중공검사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관리 사업 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 인정할 때는 중공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가 되면은 이제 공사 다 끝났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위에 공사 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안 보셔도 되고 버리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준공인가 전 완공된 건축물 사용허가. 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신청서를 시장청에 제출해야 되고, 자, 시장군수 등은 자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의 자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입주행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뭐 할 수 있다?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럼 허가받아 미리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이하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5번에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 해제. 자 준공인가 됐다는 것은 공사 다 끝났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제 정비 해제시켜야 됩니다.
정비 지정은 줄칩니다. 중공인과 고시 있는 날 줄치고, 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때 줄쳤습니까?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중공인과 고시일의 다음 날이나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때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 정부의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까지 줄치면 돼요. 자, 우리가 조합이라는 것은 저게 7번 절차에 청산 있죠. 절차를 거쳐야 해산됩니다. 그래서 중공인가가 되었다 해서 정부의 해제된다 해서 조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이번에 소유권 이전, 자, 저게 이제 6번 절차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갑을 병에게 30평짜리 아파트 소유권 넘겨주는 절차로 들어가요. 자, 원칙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줄칩니다. 공사 완료 고시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대지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사 완료 고시되면 그 다음이 대지확정 청량해야 되죠. 그리고 토지 분할 절차 거쳐서 통지해주고 소유권을 이전해라 이 뜻이요. 자, 그렇게 하시고, 2번에 예외는 볼 것 없고 3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일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석에 보고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 효과로서 소유권 취득 언제 하는지 봅시다. 줄칩니다. 대지 건축물에 분양받은 자는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고시 있는 다음 날에 갑을 병정이 30평짜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대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에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되는 권리와 주택임대차 보법상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 이전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갑을 병정이 가지고 있던 옛날에 있던 종전토지 있던 모든 권리 관계 있죠. 세금으로 넘어오는데 지역권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안 들어가 있죠. 자, 4번에 도시개발법 준용은 버리시고, 자, 이제 등기 절차 권리 변동 제한을 합시다. 이전 등기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대지 건축에 관한 등기를 지방권 지원이나 등서에 촉탁 신청해야 돼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지체 없이라는 건 2, 3일 내에 이 뜻이에요. 2, 3일 내에 등기를 촉탁 신청해라. 그래서 개개인이 등기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 일괄적으로 촉탁 신청한다 이 뜻이에요. 이번 타등기 제한 정비 사업에 관하여,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때, 이전 등기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청산금으로 갔습니다. 징수시기. 대지 건축물에 분양받을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차익의 상당한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을 자에 지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을은 1억은 작게 받았죠. 청산금 지급 받아야 되고, 병은 1억은 많이 받았죠. 1억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청산금의 분할 징수 지급도 되는데, 자, 사업 시행자는 줄칩니다.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지급을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청객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총회 의결 거치면 분할 징수 지급된다 이 뜻이죠. 자, 이제 징수 방법에서 강제 징수.
시장 군수 등인 사업 시행자는 정상금을 납부할 자, 납부할 자는 많이 받은 사람을 납부해야 되죠. 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으며 시장 구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구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줘야 되죠. 위탁하면은.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징수 금액이 얼마를 줘야 됩니까? 100분의 4를 자, 징수 수수료로 줘야 돼요. 공탁. 청산급을 지급받을 자. 적게 받은 사람이죠. 자, 이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는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자, 청산금 소멸시효. 자, 줄칩니다.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청산금 평가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저당권 물상대의 정비사업 시행자는 지역의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청산금 지급 전에 뭘 거쳐야 됩니까? 압류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을 같은 사람의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 은행에. 저당권은 새 건물로도 자동 이전되는데 을이 받을 1억 원 청산금 있죠. 얘는 자동 실행이 안 돼요. 그럼 여기 저당권 실행하려면 청산금 지급 전에 뭐부터 해라는 겁니까? 압류를 해야 저당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비법의 기본 내용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색을 바꿉시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부터는 이 책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요약집이다 이래 돼 있는데 사실 요약집이 아니고 기본서예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책 있죠. 그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배 수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요약서가 아니고 무슨 서다? 기본서예요. 기본서. 그래서 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양이 많느냐? 구원학 개정사항이 첫째 많습니다. 개정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개정사항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 봐야 될 내용을 추려서 넣었는데도 양이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있죠. 이 교재는 이 책이죠, 이 책. 빠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걸 다 넣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300페이지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기본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시험 칠 때까지 이 책은 참고서로 계속 봐야 돼요. 뭐 문제 풀 때나 이런 거 보면 모자란 거 있죠. 어디 뭐 문제 푸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면 이 책을 찾아보면은 시중에 놓아 있는 모든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이 책으로 다 풀립니다. 이 책이 다 있어요. 이 책 정도로 알면 그럼 몇 점 받느냐? 90점 넘게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90점 넘게 받아봐요. 뭐 금태 줍니까? 그냥 합격은 똑같죠. 60점 받아 합격하나 90점 받아 합격하나 똑같은데 자, 결국은 이 책은 여러분이 시험 칠 때까지 참고용으로 교재로 수업 시간에도 쓰고 문제 풀 때도 쓰고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 책보다는 7, 8일 가면 정리를 해주죠. 정리를 60페이지 정도로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보면서 좀 부족한 점은 이 책 찾아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 책은 시험 칠 때까지 늘 우리가 참고용 서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뭐 책은 페이지는 300페이지만은 사실은 양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뭐 보면은 문제집 풀다가 뭐 안 풀린다 싶으면 찾아보면 다 있어요 여기에.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교재에 155쪽 펴세요. 자 건축법부터는 이걸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교재에 155쪽. 자 제4장 건축법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책은 어떻게 된다?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떨어지고 싶거든. 이 책 보세요. 개정사항 전혀 반영이 안 된 이 책을 볼 수가 보면 안 되죠. 이 책은 그냥 어디 버리세요. 그냥 이 책으로 이제 여러분 학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부 다 개정된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개정된 이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개정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정 날짜를 지금 다 미리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이야기해가지고 미리 다 개정 날짜를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 날짜가 6월 달에 개정되고 7월 달에도 개정됩니다. 7월 14일이 개정이 또 돼요. 7월 14일 이후에 여러분이 60페이지를 정리해 줍니다. 7월 달까지 개정된 거 넣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개정사항들이 또 딱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 칠 때 10월 달에 모두 모아서 정리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험은 그러면 언제까지 개정된 게 나오냐? 사실 10월 달까지 개정된 거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10월 달에 개정된 거 있죠? 시험에 낸 적도 한 두세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개정된 것도 논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155쪽에 건축법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건축법은 여러분 시험에 7문제가 나옵니다. 이 법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7문제는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잘해야 돼요. 건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잘 이해하시고 책을 보시면 되고. 자, 아무래도 이 책은 좀 요약된 책이고 정리된 책이기 때문에 줄을 치고 설명드리고 줄을 치고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진도가 좀 나가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에 재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서 자,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읽어보시면 되고, 적용 대상물, 건축물이 나오죠. 자, 그것부터 자 봅시다. 자, 건축물의 자 봅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다음에 줄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줄쳤습니까? 거기 첫째. 그게 지붕과 과자 찾았어요. 가짜의 동그라미. 그 지붕 구조가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있고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된 것.
자, 이에 또 줄칩니다.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 담장 등. 또 줄칩니다.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 자, 그래 줄쳤어요. 자, 그럼 건축부상 건축은 몇 가지다 종류가? 세 가지다. 세 가지. 자, 봅시다.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라는 것도 있고 공작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할 때 허가받아 설치하는 원칙이에요. 자, 공작물은 설치할 때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자 설치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본래 뜻은 지붕과 지붕 구조가 꼭 있어야 돼요.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우리가 건축물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본래 뜻은 지붕 구조가 있는 구조물을 뭐라 부른다? 건축물. 뭐 공작물은 지붕 구조가 없습니다. 그냥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된 것을 뭐라 부른다? 공작물. 자, 그런데 이 건축물에는 추가로 두 가지 덜을 건축물로 보자 이 뜻이에요. 첫째는 이에 즉 지붕 구조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같은 거, 또 지하 땅 속에 그 다음에 고가 높은 곳에 설치된 공작물입니다. 이 공작물에 뭐 차고나 점포나 사무실, 뭐 전시장 등등이 설치되면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붕 구조가 있는 건물에 여기에 자 담장이 이렇게 설치될 수 있죠. 그럼 이 담장은 지붕구에 딸려 있으니까 뭐로 봐라?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빈 대지에 담장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이 담장은 뭐? 공작물이다. 지붕구에 딸렸을 때 대문이나 담장이 건축물이 된다. 담장은 원래 공작물이에요. 벽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것도 차가 다니는 도로다라 생각하시고, 자, 이거 횡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단을 타고 지하로 이렇게 횡단할 수 있죠. 이걸 지하도라 합니다. 공작물이에요. 또 이제 지하도 옆에 보니까 여기에 상점이 있을 수 있죠. 이는 지하 상가, 지하 공작물에 점포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 요 부분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양갈로 이번에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이다 되가 있죠.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 4차례 나왔습니다. 최근에. 자, 1번에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아래 있는 줄칩니다. 운전 보안 시설. 철도, 궤도 사업용 급탄, 급수, 급설비, 플랫폼, 철도, 선로 위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까지 줄쳤어요. 이 4가지 철도 관련 시설은 건축법 적용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철도 관련 시설이 다 적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갈라를 보면 철도 역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철도 역사 같은 것은 건축법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줄칩니다. 지정 또는 임시 지정 문화재. 자, 그래서 지정, 임시 지정 문화재 같은 것도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적용 안 합니다. 3번에 줄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줄치고. 자, 이거 톨게이트 시설이죠. 이것도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고속도법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장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줄칩니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간이 창고.
자, 이런 컨테이너 관리 창고는 이동이 어떻게 됩니까? 쉬워야 되겠죠. 그 줄쳐야 될 곳은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관리 창고 그렇게 줄치면 돼요.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줄칩니다.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자, 그래 줄쳤어요. 이 5가지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 여러분 시험에 뭐 26회, 8회, 뭐 30회, 22회 이래 물어봤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이 좋은 점은 전부 다 물어본 그 시험 횟수 있죠. 그게 다 표시됐어요. 지문별로. 그럼 이게 많이 물어본 것은 출제가 잘 된다,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대지로 가서 자, 대지 원칙 건축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대지를 하죠. 그럼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단위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즉 한 필지를 하나의 허가받는 대지 단위다 이 뜻이에요. 물론 이제 이번에 예가 있죠. 자, 거기에 첫 번째 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예가 여러 개 있죠. 그는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시고 또 두 번째 1개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죠. 그래도 얘가 여러 개 있죠.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지만 예외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1개 이상 필지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될 수 있죠. 그것만 보면 돼요. 그 얘들은 보지 말아야 되죠. 자, 공작물 찾았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공작물은 자,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공작물이 하죠. 건축법에 적용되는 공작물은 자, 신고하고 설치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해요. 자, 그래서 박스 거기에 3번의 공작물에 보시면 공작물 축조는 특시장, 특도자, 시장구청장의 신고사항이고 자, 허가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박스에 있는 것이 신고사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에 높이 2m 넘는 옹벽 담장은 신고해야 됩니다. 그 옹벽 담장이 2m까지는 신고 없이 설치합니다. 2m 넘으면 뭐 해라? 신고해라. 자, 이번에 높이 4m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다음에 첨탑, 광고탑, 광고판은 4m를 넘을 때 신고합니다. 그럼 4m까지 신고 안 합니다. 3번에 높이 5m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도 자, 이것도 신고 대상 공작물인데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지붕 위에 태양 전지판이 올라가죠. 높이가 얼마 넘을 때 5m 넘으면 신고해라 이 뜻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높이 6m 넘는 굴뚝이나 골프 연습장 등의 철탑과 주거,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은 6m 넘으면 신고 대상이죠. 6m까지는 신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 8m 넘는 자, 고가수조. 고가수조는 옥상이 물탱크죠. 8m 넘으면 신고해야 돼요. 8m까지 신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6번 높이 8m 이하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리식 주차장 외벽이 없는 것. 자, 8m 이하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하에 주의하시고 우리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8m 이하일 때는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8m 초과되지요. 8m 초과되는 것은 주차 타워가 되겠죠. 특수 건물로서 허가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 되려면 지하 기계식 주차장이 8m 이하가 되죠. 자, 7번 바닥 면적 30점 넘는 지하 대표도 신고 대상 공작물. 자, 8번 제조, 저장, 유의시설 등 조례가 정하는 것. 그 다음 9번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같은 것은 다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이 기준을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그게 27에 30회 물어봤다라다가 있죠. 자, 또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기준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자, 이 옹당 2m 넘는 옹벽 담장이란 뜻이죠. 예. 그 다음 4 장광
4m 넘는 장식탑, 강구탑 같은 거. 5m 넘는 발전 설비. 6. 굴철. 6m 넘는 굴뚝이나 철탑. 탑 종류도 철탑은 6m 넘어야 되는데 장식탑이나 기준탑 같은 강구탑 같은 거 있죠. 그거는 4m 넘어야 돼. 탑도 둘로 나눕니다. 종류가. 자, 그 다음에 8고 8m 넘는 고가수죠. 8m 이하 기계식 주차장.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피호.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2옹담 4강 5발 6굴철 8고 8m 이하 기계식 30제곱미터 지하 대피호. 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2옹담 4강 5발 6굴탑 8고 이렇게 외웠는데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뭐가 개정됐느냐? 탑 종류가 전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탑 종류가. 예. 그래서 탑 종류는 6m 넘으면 신고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개정이 되면서 탑 종류가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철탑 종류는 얼마 넘어야 된다? 6m. 그 외 탑들은 전부 다 4m 넘는 대로 다 못 알았죠. 그렇게 법이 최근에 바뀌었다 이 말. 예.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또 입에 붙여야 됩니다. 2옹담 4장광 5발 6굴철 8고 8m의 기계식 30제곱미터 지하 대피호. 자, 이렇게 좀 외워놔야 되죠. 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무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부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에 받은 책 있죠? 전에 보던 책에는 이래 안 돼 있어요. 이 책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내려가서 적용 대상 행위 찾았습니까? 자, 건축은 5가지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이전 이렇게 있는데 신축 봅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은 신축인 줄 다 압니다. 갈라리 좀 주의해야 되죠.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부속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에 자, 여기에 주된 건물을 하나 짓는 거 있죠. 이는 뭐로 봐라? 이는 신축으로 봐라. 신축. 자, 그러면 거꾸로 주된 건물이 있죠. 주된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부속을 하나 이렇게 지을 수 있죠. 자, 이는 뭐로 본다? 이는 정축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부속이 있는데 주된 걸 지을 때는 뭐로 본다? 신축. 그렇게 주의하시고 정축 봅시다. 줄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면적, 연면적, 청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그렇게 줄치면 돼요.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청수나 높이가 한 가지라도 증가되면 이걸 뭐라 부른다? 정축이 됩니다. 자, 정축의 예를 갈라리 있는데 읽어봅시다.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 사실상 두 층으로 쓰는 것도 청수가 늘었으니까 정축이죠. 또, 자, 그 다음에 옥상에 임시지붕을 설치하여 사무실 등을 사용한다. 그럼 옥상에 층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뜻이죠. 청수 늘고 높이 늘고 연면적 늘었으니까 이것도 정축이고,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부속 건축물 짓는 거, 이거 주된 거 있는데 부속 짓는 이것도 뭐다? 정축이고. 자, 그 다음에 부수시설, 담장 등을 설치하는 것도 뭐다? 정축이에요. 자, 우리가 지붕구조에 있는 담장, 건축물에 담장을 추가로 넣는 것도 건축물이 넣는 거죠. 정축이 됩니다. 개축. 자,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 줄치고 갈로 아래 줄칩니다.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까지 줄치고 갈로 띄어넣으시고.
중 세 종류 이상을 철거하고 동일 규모 범위 안에 다시 축조하는 것. 자, 그래 줄쳤어요. 그 일부를 철거할 때는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 이 네 종류 중에서 몇 종류 이상이 세 종류 이상이 철거되어야 개축이 됩니다. 그럼 개축은 주의할 건 이거죠. 자, 여기에 10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전부 철거할 수도 있죠. 세 종류 포함해서 일부 철거할 수도 있죠. 자, 전부 철거해서 종전보다 작게 지었습니다. 90으로. 뭡니까? 종전보다 작거나 같게 짓는 걸 개축이라 하죠. 이제는 종전보다 크게 지었어요. 120으로. 뭡니까? 신축이죠. 일부를 철거해서 종전과 같게 지었습니다. 100제곱미터로. 종전과 같거나 작게 지으면 개축이 된다 그랬죠. 자, 종전보다 크게 지었어요. 120으로. 뭐가 됩니까? 정축이 되죠. 그래서 전부 철거하고 초과되면 뭐? 일부 철거가 초과되면 뭐? 정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옆 페이지에 양갈로분의 이전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 위에 조그마한 착륙포가 있죠. 자, 찾았습니까? 거기에 밑줄 치면 돼요. 기존의 건축물을 전부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종전규모 범위 내 종전과 같거나 작게 지으면 뭐가 된다? 개축. 종전규모 초과 축소하면 뭐가 됩니까? 신축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 일부를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종전규모 범위 내 축소하면 개축. 초과 축소하면 뭐가 된다? 정축.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전부 철거하고 초과되면 뭐? 신축이라 해놨죠. 일부 철거하고 초과되면 뭐? 정축이 돼 있죠.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앞 페이지 4번에 재축 봅시다. 재축. 천재지변 등 줄칩니다. 재해로 멸실된 경우로 다음 강목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축조하는 것 그렇게 줄치고 가에 줄칩니다.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일 것 줄치고 자, 그 다음에 나의 동수청수 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데 1번 줄칩니다. 동수청수 높이 모두 종전규모 이하 같거나 작게 돼도 재축. 2번에 줄칩니다. 동수청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동수청수 높이가 건축법 영조례에 적합하면은 한 가지 정도 초과되는까지 뭐로 본다? 재축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면은 자,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높이 14m짜리입니다. 이게 재해로 멸실이 되었다. 자, 그래서 다시 지었을 때 1층 바닥 면적 90, 2층 바닥 면적 90, 자 14m로 이렇게 지었다. 자, 재해로 면허된 것이 첫째 조건이 재축이 되려면은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얘는 200이고 이런 180이니까 종전보다 작게 됐죠. 자, 여기는 한동, 2층, 높이 14 똑같죠. 자, 이걸 뭐다? 재축이다. 또 이래 지었어요.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높이 16m로 지었다. 자, 연면적 합계는 종전과 똑같죠. 자, 한동, 2층 같은데 높이가 2m 하나 초과됐죠. 이게 법이나 영조례에 적합하면은 이것도 뭐로 봐라? 재축으로 봐라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5번에 이전 줄칩니다.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안에 다른 위치 옮기는 것. 자, 그러면은 첫째 주요 구조부 해체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은 대지안에서 위치 바꿔야 되죠. 그게 이전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걸 들어서 크레인이 이쪽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걸 이걸 뭐라 부른다? 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은 자, 까만 점 두 가지가 있죠. 두 번째 거, 자, 줄칩니다.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 자, 바닥, 주계단 그렇게 줄치면 돼요. 주요 구조부가 몇 개다? 6개. 자,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그냥 벽하면 안 됩니다. 무슨 벽? 내력벽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지붕하면 안 돼요. 뭐라 해야 됩니까? 지붕털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계단하면 안 됩니다. 무슨 계단? 주계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옥외계단, 차양, 작은보 등은 제의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 점에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수선으로 갑시다.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외형태를 수선, 변경, 정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밑에 8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봅시다. 대수선은 자, 크게 고친다 이 뜻이에요. 크게 고치는 거. 자, 어떻게 크게 고치느냐? 정설, 특정 부위를 늘려서 자, 그 다음에 해체, 특정 부위를 없애서 자, 그 다음에 수선, 특정 부위를 고쳐서 변경, 특정 부위를 변화를 주어서 크게 고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 합니다. 자, 건축물에는 이런 대수선 행위는 수십 가지 이상이 있겠죠. 그 중에서 교재에 있는 8가지 있죠. 8가지만 허가받도록 어떻습니까? 규제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대수선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대수선은 그냥 허가 없이 했습니다. 자, 계속 허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 8가지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하도록 하니까 건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8가지 대수선은 뭘 받도록 허가받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1번, 2번, 3번, 4번, 8번 이 5가지는 1, 2, 3, 4는 손대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8번을 손대면 화재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안전과 관련된 이 5가지는 정설, 해체의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를 자, 이 5가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자, 이 안전과 관련된 이 5가지는 정설 해체가 위험합니까? 수선 변경이 위험합니까? 어디가 더 위험해요?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생각하시고 기둥을 늘리거나 없애는 것이 위험합니까? 기둥을 고치거나 변경을 주는 것이 위험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뭐 건축일을 안 해보라니까 뭐가 위험한지 모르겠죠. 자, 정설 해체가 위험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위험한 정설 행위는 조금이라도 대수선되어요. 자, 덜 위험한 수선 변경이죠. 행위는 일정 이상 해야만 대수됩니다. 그래서 이 정설 해체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 범위를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번, 6번은 피난시설이에요. 이거 손대면 피난 기능 못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손대면 분쟁이 생겨요. 분쟁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손을 대면 안 돼. 손대면 다 문제 생기니까 정설 해체로 인한 대수선과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 되는 범위를 자, 이런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아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쉽게 봤다가 다 틀려요,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 내력벽이라고 내가 했죠.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이에요. 이 힘을 받는 벽을 자, 정설 해체하면은 대수술이다. 그럼 어느 정도 정설 해체해야 돼요? 그냥 정설 해체하거나라도 끝났죠.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는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덜륨한 수선 변공이라는 대수준 되려면 백면적 얼마 해야 돼요? 30점 이상 해야 대수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1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보시면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하나 끝났죠. 그리고 수선 백면적 30점 이상 뭐? 수선병이 해야 대수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시험이 어떻게 노느냐 일어나요.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정설하였다. 대수선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아직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뭘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험 놓으면 다 틀립니다. 자,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뭐가 있지 말고 거기에 다시 읽어보세요. 1번에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로 끝났죠. 얼마를 정설 해체하라고 돼 있어요? 없잖아. 그럼 1제곱미터를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돼버려요. 그런데 덜륨한 수선 변경은 백면적 30점 이상 수선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수선 변경 30점 이상 해야 대수선 됩니다. 그러면 대수선 이거 맞죠? 자, 그 다음 2번에 기둥이라고 되어 있죠. 기둥. 기둥을 정설 해체하거나 얼마를 정설 해체할까요? 그것도 없죠. 한 개의 기둥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자, 수선 변경 몇 개 이상? 3개 이상. 3번에 자, 보라 되어 있죠. 보를 한 개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 몇 개 이상? 3개 이상. 4번에 자, 지붕털이라고 되어 있죠. 정설 해체하거나, 즉 한 개의 지붕틀에도 정설 해체하거나 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 몇 개 이상? 3개 이상 하면은 대수선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단계 조금 고단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고단위로 못 들어가겠네. 뭐 이것도 이해가 안 돼가 줄줄줄 하는데. 알겠어요? 이것부터 하세요. 자, 그래서 1, 2, 3, 4는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 자, 그리고 수선 변경 덜륨하죠? 이거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야만 됩니다. 대수선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이래 묻는단 말이에요. 기둥 한 개 해체하고 보 한 개 해체하고 지붕털 한 개 자, 해체하였다. 자, 그래서 규모 변화 없다. 대수선이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게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문제 놓으면 다 틀려버려요. 이는 대수선 아니에요. 이는 개축. 개축이 돼버려요. 또, 자, 기둥 한 개를 정설하고 보 3개를 변경하였다. 그래서 건축 면적이 증가하였다. 자, 대수선이다. 정서 한 개 정서하면 대수선은 3개 변경 대수선 맞죠? 그러면 이 대수선은 틀린다니까. 정축. 자, 재해로 멸실이 된 건축물의 보 3개 변경, 보 3개 변경, 지붕털 3개 변경 하였다. 대수선이다. 틀렸다. 재축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지금 노는 수준이 딱 요거예요. 요거. 요런 놈입니다. 지금 앞에 했던 거 있죠? 안 내요. 그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지금 기본도 몰라가 지금 뭔가 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있죠. 세 종류 이상 손대품 개축이 됩니다. 세 개 손댔죠. 개축을 봐야 돼. 대수술은 했지만 개축이 돼버려요. 세 종류 손댔으니까. 자, 이거는 대수술했는데 뭐가 늘었다는 말이 있죠. 무조건 정축. 재로 멸실된 것을 대수술했죠. 무조건 재축. 그렇게 알아야 시험이 안 틀린다 이 말. 뭐 기본도 지금 몰라가 절절절 하는데. 자,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5번, 자, 5번, 6번에 관해서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 예.